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해 20% 넘게 줄면서 석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또 석유 제품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에서 37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시장발 코로나 확진자가 나흘 만에 80명에 육박하면서 2차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차의 지배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공적 자금 추가 투입 명분이 더 약해진 건데 쌍용차를 기간산업 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넣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유급휴직 후에 한 달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등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장이 신청 대상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 수출 관련 뉴스로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 실적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6%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조업일 수가 지난해보다 1.5일 적은 점을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16억 2,300만 달러로 18.3%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도 345억 달러에 그치며 지난해보다 21% 줄어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주요 품목별로 보면 성적이 어땠습니까? 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와 선박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5%, 또 37%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품목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승용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53.1% 줄어들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과 석유 제품 수출도 각각 66.4%, 67.7%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 영향과 국제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 수출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전제품과 무선통신기기도 각각 39.2%, 15.2% 감소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로써 지난달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은 2,015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1.3% 감소했습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이렇게 수출이 극심한 부진을 겪는 가운데서도 무역 수지는 흑자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적자로 들어섰던 무역 수지는 4억 5천만 달러로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수출액과 함께 수입액도 급감하면서 무역 흑자가 발생해 수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2010년 2월 이후, 수입액은 2015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코스피가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오전 중에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해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84% 떨어진 2114.41에 출발해 오전 11시 20분 기준 현재 낙폭을 줄여 0.3% 떨어진 2125.82에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탈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은 6,5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내린 745선에 개장해 현재 0.25% 떨어진 744선에 거래 중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나오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그동안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V자 반등을 이어가던 증시가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을 비롯한 대만과 홍콩 등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약세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20전 오른 1,206원에 개장했습니다. 현재 상승폭을 키워 3원 85전 오른 1,207원 65전에 거래 중인데요. 코로나 재유행 우려에다 최근 북한의 대남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압박하는 첫 담화를 낸 뒤에 연일 초강수 담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국내에서 37명이 나오면서 이틀째 3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는 롯데 택배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롯데 택배 물류센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롯데택배 동남권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쿠팡 부천 물류센터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는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법원 등기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박능호 복지부 장관은 5월 이후 집단 감염 27건 중 26건이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상황이 심각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나온 신규 확진자는 37명으로 이 중 지역 발생이 24명이었는데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네, 또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기구로 승격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전에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시키면서 감염병 재난관리기구로도 지정하기로 했는데요.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그리고 조직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 권한을 갖게 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름만 질병관리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독립 권한을 갖고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산하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질본 소속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넉 달 가까이 이어져 온 마스크 공적 공급이 중단되고 민간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2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재고를 쌓아두는 내용의 고시가 나올 예정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으로 무급휴직이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휴직이지 무급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기는 90일 동안 소득이 뚝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월 50만 원씩 3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우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사업입니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지만 접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노사가 합의를 거치고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난 뒤에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가 월 50만 원씩 최장 90일간, 그러니까 3달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기자, 그러면 이게 조건이 노사 합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다른 조건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기업의 재고량이나 매출액 둘 중 하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입증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고량이 지난해 평균치보다 1.5배 넘게 늘거나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이나 생산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야 합니다. 다만 재고나 매출의 변화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그 추세가 20%를 넘었다면 신청 자격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또 1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무급휴직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노사 합의서나 근로자 동의서,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재고대장과 생산대장, 장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다음은 나라 밖 코로나19 확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세에 접어들었던 중국의 확진자 수가 수도인 베이징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무려 80여 명의 환자가 새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역시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중국 확진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집단 감염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베이징만 보면 어제 하루 동안 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베이징은 지난 11일부터 이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해 점점 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1일 1명을 시작으로 12일 6명, 13일과 어제 연달아 36명씩 터져 나오면서 이 나흘간 신규 확진자만 79명에 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확진자 대부분이 이 도매 시장인 신파디 시장과 관련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2차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중국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미국 또 일본도 확산세로 돌아섰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8만여 명, 사망자는 11만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2개 주를 중심으로 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 등 일부 주들은 이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 발생했는데 지난달 14일 신규 확진자 100명이 확인된 이후 한 달 만에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국내 산업계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 자동차 포기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쌍용차가 또다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마힌드라 그룹이 정확하게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마힌드라 그룹은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며 쌍용차를 언급했는데요.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지난 12일 열린 마힌드라의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쌍용차의 새로운 투자자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분 75% 모두를 포기할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당초 마힌드라는 쌍용차에 2,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코로나19 이후 철회하고 400억 원만 긴급 투입했는데요. 더 이상의 투자는 없음을 재차 강조한 셈입니다. 네, 쌍용차가 안 그래도 경영난인데 이렇게 되면 경영 정상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쌍용차는 지난해에만 2천억 원 이상의 영업 적자를 내는 등 13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자산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이 모두 3천억 원 정도로 앞으로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여력도 충분치 않습니다. 당장 다음 달이면 900억 원의 사는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내년 3월까지 갚아야 할 대출액만 모두 3,890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신차 효과를 기대한다고 해도 추가 지원이 없으면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지원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정부도 딜레마 상황입니다. 쌍용차를 지원하자니 대주주 고통 분담이라는 그동안의 기업 지원 원칙이 훼손되고요. 그렇다고 일자리 우선 기조의 정부가 직접 고용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쌍용차를 외면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일단 사내는 대출 만기 연장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자동차업을 포함시킨 뒤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만약 자동차 산업이 포함되더라도 쌍용차의 경영난이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어서 최종 지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 확충 방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이 자본 확충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는 오전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 주식 한도와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발행 주식 총수는 기존 8억 주에서 13억 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전환사채 발행 한도도 7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은 뭡니까? 네, 아시아나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자본 확충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지난 1분기 아시아나의 부채 비율은 6,280%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부채 비율은 4.5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데요. 이번 인수 추진에는 이번 결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앞서 HDC 연사는 아시아나의 정관 변경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HDC 연사는 아시아나가 HDC 현상 컨소시엄의 명시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자금 차입을 위한 정관 변경,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강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서울시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에게 전세와 월세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서울시가 오늘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 장기 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을 한다고요. 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오늘부터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 평균 소득액이 12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별로는 보증금이 1억 원을 넘을 땐 30%를,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일 땐 50%까지 최대 4,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네, 이번 장기 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는 2,500명입니다. 이 가운데 전체 40%인 1,000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서울시는 이번 보증금 지원에 더해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대출 상품 정보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20대 국회 통과가 불발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면서 1주택자에 대한 일부 감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감면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죠.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20대 국회 때는 의원이 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나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12.16 대책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에서 0.3%포인트 인상하고 다주택자의 인상률은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됐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다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기재부는 원안대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없이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법안 중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당초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됩니다. 9억 원 초과주택의 경우 1주택자도 실거주 요건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45%에서 50%로 오르는 등 주택의 실거주 비율을 높이는 방향의 법안이 마련됩니다.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1년간 오를 수 있는 종부세의 상한선이 200%에서 300%로 높아집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최종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목동 일대 첫 재건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변 아파트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목동 6단지는 지난 1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에서 54.58점, 즉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확정됐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는 6단지 외에도 총 14개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요. 대부분 준공 시기와 건물 상태 등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목동 5단지와 9단지는 안전진단에서 6단지와 같은 등급인 D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을 심사받고 있는데 이번 6단지 결과로 이들 역시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네, 목동 6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재건축 아파트 집값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집값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1월 22억 원에 실거래됐던 목동 신시가지 6단지 전용 면적 142제곱미터는 주말 새 1억 원이 오른 23억 원 매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어 목동 5단지 전용 면적 65제곱미터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최고 15억 원까지 호가가 뛰었습니다. 서울 내 재건축 사업 기대감이 커지면서 목동의 다른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도 집값이 뛰고 있는데요.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서울 마포구 성산시형의 경우 지난해 6월 실거래가가 7억 6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11억 원까지 호가가 치솟은 상황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들은 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보험이 또 어떤 계약이 유리한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금융감독 당국이 새 보험을 들기는 대신에 특약을 들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년에서 15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되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동차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게 비용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특약에 가입해도 형사 합의금과 법률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기존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약 추가는 연평균 10,000원에서 최대 4만 원만 보험료를 더 내면 되지만 운전자 보험은 3에서 24만 원 사이로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그럼에도 특약에 가입할 경우 통상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사망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 비용은 2천만 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특약 추가는 법률 비용을 보장하긴 하지만 운전자 본인의 사망 보험금이나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운전자 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숙지하셔야겠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기업과 또 재계 인물들을 알아보는 BJ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투자를 고려하면서 현금 확보에 들어간 기업과 또 수장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의 오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우선 SK그룹 한번 보면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해서 지금 현금 마련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계열사 대표들에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면서 코로나 이후에 적당한 매물이 나오더라도 현금 없이는 그에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좋은 기업이 시장에 나오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그룹은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에만 5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주사인 주식회사 SK의 지난 1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 11조 5,657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와 SK에너지 또 SK루브리컨츠 등 계열사들도 지난 2월부터 각각 회사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경제가 휘청일 때 많은 매물들이 나오고 큰 기업들은 이 기회 이용해서 더 커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런 움직임인 것 같고요. 롯데그룹도 똑같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데 조금 이유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회사채 발행으로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4월에는 롯데쇼핑과 롯데칠성, 롯데지주, 롯데푸드가 각각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호텔 롯데와 롯데렌탈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했는데요. 사업성이 악화된 롯데마트에 오프라인 매장을 폐점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면서 롯데그룹 전사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소식도 좀 알아보죠. 조만간 미래의 주력 사업에 추가 투자를 좀 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지난 4월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전략 실행을 위한 투자 등 꼭 해야 할 일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현금 마련을 하는 데에 최우선시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LCD 사업 철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LCD 편광판 사업을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3천억 원에 중국 기업인 산산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돈은 LG화학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 2조 7,974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단순히 합산만 해본다 하더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4조 원가량 되는 걸로 계산이 되는데요. LG화학은 차세대 먹거리인 배터리와 OLED 사업에 추가 투자를 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LG그룹 차원에서도 올 초에는 중국에 있는 베이징 트윈타워 지분을 매각했고요. 최근 가동 중단한 구미사업장 부지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정리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실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기업들 소식, 한 주간 기업들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0.07% 증가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송원재 서울시립대 교수가 최저임금이 도입된 지난 1988년부터 2017년까지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주요 외식비의 연간 인상액에 최대 39.6%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0년 점유율 14%에서 2018년 24%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지난해 19%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10년 동안 45%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했고 중국은 같은 기간 2%에서 5%로 늘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4% 하락하며 212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42% 하락하며 742.92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K입니다. 자회사인 SK바이오팜 상장을 앞두고 SK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총 9위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15%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했는데요. 현재도 5.2% 상승하며 84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연료전지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2%가량 빠지며 24,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좀 악재가 있는 종목은 쌍용차입니다.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 수익이 안 나면 정리할 수 있다며 포기를 검토하면서 오늘 0.24% 하락세로 2,0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